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괴담 흉가에서의 하루.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선배, 뭐래요? 우리가 가게 됐다. 우리는 편집장의 지시에 의해 여름 특집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유명한 흉가로 사전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가야 하는 흉가는 깊은 산중에 있었기에 너무나도 가기 싫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후배 녀석 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혼자서 운전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곧장 촬영 장비를 챙겨 차를 타고 출발했다. 선배, 여기 완전히 산 한가운데인데요? 카메라 배터리라도 나가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다 진짜 나간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 셋이 가니까 놀러 가는 기분이네요.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하며 휴게소마다 운전을 번갈아가며 했고, 그렇게 얼마나 차를 타고 왔을까. 더 이상 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산길이 나왔다. 생각보다 산이 높은데. 어두워질 때까지 있어야 하니까 최소한 필요한 장비만 챙기고 올라가자. 우리는 카메라와 손전등, 여분의 옷을 챙겨 산을 올라갔다. 어? 왜 그래? 여자친구랑 메시지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요? 너무 산골이라 그런가 보다. 반나절만 참아. 어, 또 뭐 했냐고 긁어댈 게 뻔한데. 차에서 내려 30분이 넘게 올라가서야 다 무너져가는 집 한 채가 보였다. 딱 봐도 여기가 흉가네 하고 써 있는데? 분위기 살벌하다야. 힘들긴 했어도 대박 치겠는데요? 그럼 저희 보너스도 엄청 나올 텐데. 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여기가 원래 산림욕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내는 숙소라고 하던데요. 그래? 숙소처럼은 안 보이는데. 일단 주변부터 둘러보자. 카메라에 전원을 켜고 사전 답사 녹화를 시작했다. 2층으로 되어 있는 집에 주변엔 딱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산림욕만을 위해 사람들이 다녀갔던 곳인 것 같다. 사실 흉가라기보다 소문만 무성하고 확실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촬영한 곳을 토대로 작가에게 영상을 전달해 그럴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했다. 그럴싸하게 지어낸 이야기가 예고편에 실리게 되면 본편에서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다 살펴본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다다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일반 가정집 같았는데 영업을 했다면 인테리어가 분명 내 마음에 꼭 들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깨끗했고 마치 관리가 되어 있는 것만큼 먼지도 많지 않았다. 선배, 여기 사람이 관리하나 본데요? 그러게, 먼지도 없고 가구도 적당히 있고 귀신은 무슨, 사람이 살아도 이상할 게 없겠는데? 선배, 이것 좀 보세요. 후배는 한 액자를 들고 나에게 얘기했다. 여기 주인인가? 상당히 미인인데요? 이 정도면 귀신이 돼서 나와도 저는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배가 들고 있는 액자를 보니 정말 상당한 미인이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이곳의 주인이거나 주인집의 딸 정도로 보였다. 산속이라 그런지 날은 빠르게 어두워졌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연스레 손전등을 켰다. 안쪽에 있는 방으로 가보니 손님들이 묵었던 곳인지 이불이 깔려져 있었는데 방금이라도 누군가가 누워있던 듯이 깨끗해 보였다. 선배, 어차피 저희 여기 자정까지 있어야 하고 내려가서 차에 있다가 장비 가지고 다시 올라오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불도 깨끗한데 그냥 여기서 좀 쉬다가 이어서 촬영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셋 다 운전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후배의 제안대로 우리는 그 방에서 대충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붙이기로 했다. 한 녀석은 이불 속으로 몸을 구겨 넣더니 제 집처럼 눕기도 했다. 어느새 잠들었던 나는 천둥 소리에 놀라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를 들어보니 비가 오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서둘러 녀석들을 깨우기 위해 손전등을 들어 전원을 누르고는 녀석들을 비춰보기 시작했다. 이불에서 자고 있는 녀석을 비추었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여전히 잘 자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측에 벽장에 기대어 앉아 자고 있어야 했을 녀석. 이 녀석을 보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눈을 크게 뜨고는 한 곳을 보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 녀석의 시선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리고 손전등이 비추는 곳에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액자 속의 여자. 바닥에 몸이 없이 머리만 놓여진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녀석들을 두고 도망쳐 나왔다. 녀석들이 어떻게 되던 더 이상 상관없었다. 몇 번이고 넘어지며 산을 구르다시피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메시지 수신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귀신보다 일이 무서웠는지 나는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전파가 터지는 것으로 보아 밀린 문자가 한 번에 전송이 되어 오는 것 같았다. 그 중에는 편집장의 메시지도 보였다. 연락을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PD 한 명을 흉가로 보냈는데 우리가 없었고 어디서 무얼 하냐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후배 녀석들의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선배, 아무래도 선배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렸는데 비까지 오니 저희가 올라갈까요? 나는 천천히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 빗소리만이 산속의 적막함을 깨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터덜터덜 산을 내려와 차를 향했고 차 안에는 두 녀석이 의자를 젖힌 채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뒷문을 열었다. 그러자 녀석들이 황급히 일어나 멋쩍은 듯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선배, 데리러 가려고 문자했는데 위에서는 안 터진다는 게 보낸 다음에 생각이 나서 조금만 자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려오셨네요. 너는 왜 여기 있냐? 예? 선배가 저희 보고 차에 내려가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선배는 거기 누워서 좀 쉰다고 그러길래. 이 녀석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위에서 어떤 녀석들과 있었던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녀석들과 있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녀석들인 척하는 것들과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일 이후 나는 회사에 휴직 신청을 했고 TV를 보니 결국 남양 특집은 도시 주변의 괴담으로 변경된 것 같았다. 내가 갔던 곳은 도대체 어디이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